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화학2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25도씨 1A템에서 프로페인의 연소에 대한 열학 반응식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소 반응식과 델타 H 값이 주어져 있고 1몰의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될 때 기억 킬로줄의 열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학 반응식에선 개수가 몰수에 해당하는 거죠. 프로페인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몰이 연소하는 상황이라면 델타 H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2220kJ를 방출하게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번 문제 보시면 X와 Y의 증기압력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학생만 고르라고 되어 있죠. T도시에서 증기압력을 X와 Y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T도시에서 증기압력을 비교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X쪽이 Y쪽보다 큰 상황이에요. X가 Y보다 크다. A는 맞는 설명이 됐고요. 분자 사이의 인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분자 사이의 인력은 증기압력이 작은 쪽에서가 큰 거죠. Y쪽에서가 큰 겁니다.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 1기압을 증기압력으로 하는 온도를 비교해주면 되고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비교해서 Y가 높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쪽에서 증기압이 작은 쪽이 Y라는 걸 찾았죠. 증기압이 작은 쪽에서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Y가 높다라고 해도 됩니다. Y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C도 틀린 설명이 됐고 A만 맞는 설명이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 문제 보시면 1A템에서 시료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얼음과 물에 대해서 온도와 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A와 0.917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에 대한 비교인 거고요. 얼음과 물에 대해서는 물 쪽에서가 밀도가 큰 거죠. A가 0.917보다 큰 상황이고 니은번은 1g당 부피를 묻고 있는데요. 1g당 부피면 단위 질량당 부피에 해당하는 거고 밀도의 역수인 거네요. 가와 라를 비교하면 가 쪽에서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1g당 부피는 가 쪽에서가 큰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1ml에 들어있는 H2O의 분자수를 물어봤는데 H2O의 분자수는 H2O의 질량에 비례할 테고요. 1ml, 즉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질량은 결국 밀도를 의미하는 거죠. 밀도에 대해서는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비교해주면 되고 나와 라의 비교인 거니까 라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돼요.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4번 문제 보시면 알루미늄,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가 A, B인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채심입방 구조냐라고 물어봤는데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있으니까 면심입방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CO2는 분자이고 분자 결정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알루미늄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를 묻고 있는데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단수는 1이 되고 채심은 2, 지금처럼 면심 입방이라면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삼투압과 관련된 실험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X 또는 Y를 녹인 수액 1부터 3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용액의 부피는 동일한 가운데 용질의 질량이 다른 상황이네요.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A쪽에는 물, B쪽에는 수액을 넣은 상태인 거고요.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겠죠. 삼투 현상이 진행되면서 높이 차이가 생길 텐데 그 높이 차를 아래쪽에서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차를 잠깐 H라고 두면 이 값은 삼투압에 비례하는 거고요.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RT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문제에 지금 온도를 바꾼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괄호한 조건으로 확실하게 주어져 있네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온도를 제외하고 비교해주면 기체상수 제외하고 몰농도로 높이 차이를 비교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아래쪽을 보면 1번과 2번 실험에서 높이 차이가 동일하다. 그럼 삼투압이 동일하면서 몰농도가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몰농도가 동일해지려면 같은 높이 차를 갖는다라고 했을 땐 같은 부피에서 시작해서 높이 차이도 같아진 상황인 거니까 오른쪽 수액의 부피가 동일하고요. 부피가 동일한 상태에서 몰농도가 같아지려면 몰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X 1mg에 해당하는 몰수와 Y는 2mg에 해당하는 몰수가 같은 거고 같은 몰수의 질량이 2배인 거니까 화학식량은 Y쪽에서가 2배인 상황입니다.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X의 양이 2배가 된 거죠. 여기는 2M몰로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럼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X를 더 녹인 상황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지금 높이차에 대한 상대값을 해석할 때 1번 실험에선 1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B쪽이 더 고농도가 되면서 삼투 현상이 더 진행되면 높이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H는 1보다 큰 상황이 될 겁니다. 보기에서 묻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 기억은 나의 평형 상태에서 수면 높이를 묻고 있는데 평형 상태에서의 수면 높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B쪽에서가 높다라고 해야 돼요.
제시된 자료는 A 쪽에서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화학 식량은 Y가 X의 2배입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그리고 H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페이지 문제들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가설을 동그라미 기억으로 제시했고 4가지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에 대해서 분자량과 기준 끓는 점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끓는 점을 비교하면 HF가 1등인 거죠. 수소결합을 통해서 끓는 점이 가장 높아지는 거고요. 나머지 셋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HCl, HBr, HI 순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 셋을 비교할 때는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같은 쪽에서는 분산력 비교예요. 그래서 분산력이 큰 HI 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고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어요. 수소합물의 분자량이 클수록 기준 끓는 점이 높은 거냐? 지금 분자량이 가장 작은 HF에서가 끓는 점이 오히려 높죠? 1번은 탈락이고요. 액체 상태에서 HF 분자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수소화합물의 분자량이 클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큰 거냐? 분자량과 수소결합은 관련이 없고요. 기준 끓는 점이 HI가 HBr보다 높은 주된 이유는 분산력 때문이죠. 4번도 틀린 보기. 17족 원소에서 전기음성도가 작을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으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같은 쪽에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지죠. 기준 끓는 점이 낮아지냐라고 물어봤지만 HF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분산력이 커지면서 기준 끓는 점이 높아지게 돼요. 1번 틀린 보기가 됐고 앞쪽에 2번이 답이었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7번 보시면 T1도씨 3ATM에서 물질 X의 2가지 상이 실린더 속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평형도와 비교했을 때는 3ATM의 T1도씨라고 했을 때는 3ATM 이쯤에 있고요. T1도씨 이쯤에 있겠죠. 표시를 보면 여기가 T1이 되고 여기는 3ATM이 됩니다.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래쪽이 고체, 위쪽이 기체가 될 테고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고 밀도가 베타가 크다.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가 큰 상황이겠죠. 상평형도에서는 위아래 비교하면 위쪽에 있는 게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고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정도의 표현인 거네요. 옳은 것들 찾아보면 T1과 T2 중엔 T2가 고온입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6ATM에서의 어느 점 T2도씨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6ATM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지점이 어느 점이 될 텐데 T2보다는 높은 온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가에서 외부 압력을 변화시켜서 T1도씨 온도는 유지하면서 5ATM이 됐다. T1도씨의 5ATM이라면 이쯤 될 테고요. 고체로 안정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알파는 줄고 베타는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베타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알파의 질량이 증가하냐라 물어봤는데 기체는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A만 제시되어 있네요. 강철 용기에 A를 넣었고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강철 용기에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농도는 지금 몰수와 비례한 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개수를 먼저 찾아보면 A를 쫓아갈 때 2에서 1로 1만큼 감소할 때요. B는 0에서 2로 2만큼 증가했습니다. 1대 2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2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기억은 맞는 보기죠.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t, t에서 2t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0에서 t로 갈 때는 1을 감소했고요. t에서 2t로 갈 때는 같은 시간 동안 0.5가 감소했어요. 평균 반응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인데 지금처럼 시간이 동일할 때는 농도 변화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절반에 해당하는 농도 변화인 거니까 0에서 t일 때가 반응 속도가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순간 반응 속도를 물었고 지금 A에 대해서 표시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반감기가 표시되어 있었고요. 이 반감기가 T로 일정한 상황이네요. 그럼 1차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 1차 반응의 순간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가 온도가 일정할 땐 같은 값이죠. 그러면 A의 농도에만 비례하는 상황이 됩니다. A의 농도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T인 거니까 T가 흘러갈 때마다 절반씩 줄어들게 돼요. 근데 T일 때하고 3T일 때를 비교하라고 해주면 반감기가 2번 지나서 3T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T에서 3T까지 반감기가 2번 지나면서 A의 농도는 4분의 1배인 거니까 속도가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T 쪽에서가 4배가 되는 게 맞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보기들 중에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와 구조식 그리고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많이 풀어왔던 거죠. 생성 엔탈피가 주어지면 생성물 빼기 반응물, 결합 에너지가 주어지면 반응물 빼기 생성물의 형태로 델타 H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x-y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x-y, 둘의 생성 엔탈피의 차이가 주어질 때 둘 사이의 반응식을 생각하게 되죠. 지금 둘의 차이를 통해서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고요. 검산차에서 확인해보면 탄소 2개, H 6개, 산소 하나가 들어가면서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상태고, 그냥 주어진 반응식을 생각했을 때 델타 H 값을 구해보면 생성 엔탈피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인 거니까 Y 빼기 X예요. 어차피 절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X 빼기 Y든 Y 빼기 X든 구해주면 되고요.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열을 나타낼 때는 생성물은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의 형태로 공식이 나오지만 결합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주는 거죠. 근데 이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어서도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해지고요.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방식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반응물 쪽에서 생성물을 빼주는 것도 괜찮지만요. 끊어지는 결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을 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에너지라는 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대부분의 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끊어서 원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생성물 쪽으로 넘어가기보다 그냥 끊을 것만 끊고 다시 붙일 건 붙여주면 돼요. 근데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을 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끊어지는 결합에 대해서는 결합 에너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생성되는 결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호를 바꿔주는 건데 그게 이렇게 빼주는 것처럼 공식처럼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으로 기억하실 때는 일반적인 공식은 그냥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주는 건데요. 그냥 끊어지는 결합과 생성되는 결합을 생각하면서 끊을 거 끊고 생성시킬 거 생성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결합 에너지의 정의에 맞춰서 끊는 것들은 그대로 생성되는 것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리해주면 조금 더 간결한 계산을 할 수 있죠. 지금도 양쪽을 잘 비교해보면 CH3는 똑같은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냥 양쪽을 끊어서 이렇게 돌려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는 H라고 했을 때 지금 중앙에 들어가는 이 파란색 부분만 끊어서 나머지 양쪽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얘만 돌려서 CC 결합 만들고 OH 결합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X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CO 결합과 CH 결합을 끊어주면 되고요. 둘을 끊는 거죠. 그러면 끊는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 총합은 둘을 더해주면 지금 77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772에서 빼주면 되는데 생성되는 결합은 CC 결합과 지금 OH 결합이에요. 둘을 더해주면 811이 되는 거죠. 여기서 81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39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Y 빼기 X를 부호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구하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39가 되는 건데 지금은 X-Y에 대한 절대값인 거니까요. 절대값만 구해보면 39로 정리가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 마지막 10번 문항 보시면 가하나가 각각 25도씨에서 HA 그리고 BOH 수액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산, 오른쪽은 염기에 대한 건데 0.2몰 농도로 들어가서 pH가 일단 3.0이에요. pH가 3.0이라는 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고 그러면 0.2몰 농도, 초기 농도 대비해서 해리된 농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약산의 초기 농도와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를 주면 바로 공식이 떠올라야 되죠. 이 값이 루트의 C 곱하기 KA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려면 안쪽에 들어가는 C와 KA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초기 농도가 0.2로 주어졌기 때문에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를 만들어 주려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숫자로 1이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루트를 취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겠죠. KA 값도 구한 상태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답이 나온 상황이 됐네요. 지금 KA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옳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KA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검산 차원에서 나머지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 그게 수소이온 농도와 같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나 쪽은 OH-의 양을 물었는데 오른쪽도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면 0.1몰 농도를 기준으로 pH가 13이라면 염기인 거니까 수산화이온 농도를 봐야 되고요.
수산화이온 농도는 0.1몰 농도 상황이에요. 그럼 0.1몰 농도로 녹였는데 그대로 0.1몰 농도가 됐다는 건 HA가 약산인 것과 비교했을 때 BOH는 지금 강염기, 초기 농도와 해리된 농도가 그대로 같게 주어지면서 100% 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BOH는 강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될 건 수산화이온에 대해서 농도를 물어봤다면 0.1몰 농도가 되는데요. 몰수를 물었다면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해야 되죠. 근데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0.1리터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 0.01몰이에요. 2번 틀린 보기가 됐고,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액에서 산염기 비율, 약산과 강염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둘이 반응하면 강염기가 들어간 만큼 약산은 약산의 짝염기로 바뀌게 됩니다. HA가 A-로 바뀌게 되는데요. 몰수를 고려하면 둘은 곱해주면 20mm몰이고요. 여기에 강염기를 10mm몰 넣어준 상황이에요. 그럼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절반을 넣은 반당량점 이치고, 전체 중에 절반을 A-로 바꿨으니까 HA와 A-가 1대1인 상황이죠. 이 값은 2분의 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4번도 틀린 보기. 0.1몰 농도의 BA 수액의 액성이 중성인 거냐? BA 수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B 플러스와 A-를 해리한다라고 했을 때요. B 플러스는 강염기에서 온 양이온이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이 안 되죠. 그렇지만 A-는 약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A-가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OH-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H 플러스를 A-가 받는 거고요. 물이 H 플러스를 주고 나서 O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산의 짝염기로 염기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OH-가 생성되면서 염기성 상황이 되겠네요. 5번 틀린 보기. 3번만 맞는 보기가 됐죠. 여기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2페이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에 남아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시면 부피가 같은 강철용기 1과 2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부피가 같은 강철용기란 조건을 먼저 줬고, 1과 2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도 같다라고 제시했네요. 1과 2에 A기체와 B기체의 혼합기체가 들어있고 압력, 온도가 제시된 상태에서 A와 B의 분자량 B를 묻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질량도 그냥 상대값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x와 8i가 같아야 되는데 저는 아래쪽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럼 3대 5의 비율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3g, 5g처럼 생각을 해주면 전체 기체 8g 기준인 거니까요. 위쪽도 8g이 돼야 되고 같은 질량이어야 되니까 4g과 4g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체의 압력, 온도, 그리고 부피가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기체는 온도, 압력, 부피가 제시되면 진짜로 주고 싶은 건 몰수에 대한 거죠. 몰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하면 RT분의 PV, 즉 비율 관계만 놓고 오면 T분의 PV에 비례하는 건데, 지금처럼 부피가 일정할 때는 T분의 P 값이 몰수에 비례하는 상태입니다. T분의 P라고 했을 땐 숫자만 나타내면 2와 3분의 5죠. 2와 3분의 5면 6대 5의 비율인 거고요. 머릿속으로는 6몰, 5몰처럼 생각해서 혼합기체에 대해서 전체 몰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연립을 해주면 되고, 화학에서 연립이라는 건 막 미지수를 도입해서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통일해서 소거해주면서 한 기체에 대한 자료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A기체를 통일해 줄게요. A기체를 3g으로 통일해주면 용기 1을 4분의 3배 해주면 되죠. 그럼 A기체는 3g으로 같아지면서 빼주면 없어지고요. 4분의 3배 해주면 3g, 5g. 그럼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주면 B기체 2g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고, 1번을 4분의 3배 했으니까 몰수도 4분의 3배, 4.5몰이 되고요. 4.5와 5의 차이는 0.5. 우리가 B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왔죠. 2g이 0.5몰이기 때문에 4g이면 1몰인 거고요. 더해서 6몰이 되려면 A는 4g이 5몰입니다. A기체와 B기체에 대해서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몰수를 구한 거고,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동일 질량에 대해서 분자수가 5대 1이라면 분자량은 1대 5로 B가 5배 무거운 겁니다. 분자량은 B 쪽이 5배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2번 문제 보시면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가 제시되어 있고요. Ka 값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네요. 1리터 수의 가부터 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되어 있고, 1리터 조건을 줬으니까 주어진 자료가 몰수이자 몰농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괄호한 조건은 특별한 게 없네요. 기억번 가가 완충유액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완충유액이 아니죠. Na+나 Cl-는 강산이나 강염기에서 온 양이온, 음이온이고요. 산염기 파트에서는 구경꾼들이에요. 불에 녹아서 가수분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중성일 뿐이고요. 완충유액은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같이 있는 지금 다 상황이 완충유액 상황입니다. HA와 A-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pH는 다가 나보다 큰 거냐? Ka 값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pH 계산을 직접 해도 되는데 지금은 나와 다를 비교하셔도 돼요. 물론 직접 계산하려면 나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루트에 C 곱하기 Ka로 해주면 되고요. 정확한 농도가 몰수이자 농도로 제시된 상황인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HA와 A- 산염기 비율이 1대1일 때는 여기서 수소이온 농도는 K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여기에서는 루트에 C 0.5 기준으로 2분의 1을 할까요? 0.5 곱하기 KA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이 수소이온 농도가 되고요. 다에서의 수소이온 농도는 우리가 KA 값이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건데 산염기 비율이 1인 거니까요. 이렇게 산염기 비율이 1대1인 수액에서는 수소이온 농도는 그대로 KA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면서 얘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니까 둘을 비교하면 이쪽 다 쪽에서가 수소이온 농도가 훨씬 더 큰 상황이죠. 네, 이렇게 푼 건 약간 과하게 푼 느낌이고요. 어차피 pH를 정확히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둘만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HA가 0.5몰이 있었는데 여기는 HA와 A-를 합한 게 0.5몰인 거죠. 그럼 총량이 일정한 가운데 HA가 A-로 절반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반당량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 다로 넘어올 때는 지금 NaOH가 0.25몰 들어가게 되면 HA가 0.25몰만큼 A-로 바뀌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A에 NaOH를 전체 0.5몰만큼 같이 넣었을 때를 당량점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넣어서 보통 반당량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1대1로 존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일종의 적정 과정이고 강염기를 집어넣어서 나에서 다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니까 나보다는 다 쪽에서 pH가 높다. 이런 식의 정성적인 판단도 가능합니다.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은 NaOH 0.01몰을 가와 다에 각각 첨가해서 녹였을 때 pH 변화 어느 쪽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다 쪽이 완충류의 상황인 거니까요. 다에서가 pH 변화가 작고 가 쪽이 크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2대 1대2로 명확하게 주어진 상황이고 가는 실린더에 A기체와 C기체를 강철 용기에는 B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 나는 꼭지를 열고 반응이 완결된 후에 축까지 제거해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의 상태다. 반응이 완결됐는데 A가 남았다는 건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나에서 A기체의 몰 분율을 6분의 1이라고 제시했고 가나에서의 부분 압력 B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B가 한계 반응물인데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PV 값을 몰수로 해서요. 양적 계산을 해볼게요. 곱해주면 B기체가 2몰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곱해주면 A와 C는 혼합기체 6몰 기준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A가 남아있다는 걸 통해서 B가 한계 반응물인 걸 찾았죠? 그러면 B가 이만큼 반응했으니까 위쪽에 표시해 볼게요. B가 2 반응했을 때 A는 개수를 고려하면 4 반응하고요. C는 4가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적으면서 눈치를 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B는 한계 반응물로 소모가 됐죠? 근데 우리는 A와 C의 혼합기체를 줬으니까 A와 C를 보게 되는데 이런 걸 화학원에서는 이제 가리고 풀기라고 제가 부르는데 B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됐죠? 그럼 B를 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B는 어차피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됐고 그럼 B를 제외하고 즉 B를 가리고 봤을 때 A와 C의 개수가 같으면서요. 이 아래쪽에도 표현이 되지만 A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기죠. 즉 B를 빼고는 B를 제외하고는 A와 C에 대해서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없어진 만큼 생기면서 총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B 빼고 A와 C의 총량이 유지가 된다는 건 A와 C가 반응 전에 6만큼 있었다면 반응 후에도 6만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좀 간결하게 풀이가 가능했고요. 전체가 그럼 6이라는 걸 찾았는데 이 자료가 의미가 있어지는 게 A의 몰분율 전체 몰수 중에 A의 몰수가 6분의 1인데 전체가 6이라면 A가 그대로 1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A가 1, C는 5였다는 얘기고요. A는 4만큼 반응해서 1이 남은 거니까 처음에 5가 있었던 거고 C는 4만큼 생성이 돼서 5인 거니까 처음에 1이 있었던 거고 둘을 더해서 6이 되는 게 간단하게 검산도 된 겁니다. 그럼 전체 압력과 몰수비가 나왔으니까 분합은 다 구한 거죠. 분자에 들어가는 가 속에서 A의 분합은 전체 압력 3atm에 A의 몰분율 6분의 5를 곱해주면 되고요. 분모에 들어갈 C의 분합은 전체 압력 1atm에
C의 몰 분율도 6분의 5네요. 약분이 되고 3이 남는 상황이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4번 보시면 X수액과 Y수액의 몰랄 농도를 퍼센트 농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몰랄 농도와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고 지금은 자료가 주어진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와 B의 비율 관계인 건데 이 두 점은 퍼센트 농도가 동일한 거고 그때 몰랄 농도에 대해서 4와 10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도 퍼센트 농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 자리가 10일 때 여기가 몇이냐인데 농도에 대해서 잘 개념이 잡혀 있는 분들은 계산 없이 그냥 A를 바로 25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세로선을 놓고 보면 퍼센트 농도가 동일한 건데 우리가 퍼센트 농도가 동일하려면 퍼센트 농도, 즉 질량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B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로선에서는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용질의 질량도 같은 게 이 세로선이에요. 그래야지만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용매의 질량을 통일했을 때 용질의 질량도 같아지는 게 이 선이죠. 근데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용질의 몰수가 몇 대 몇인지를 보여주는 게 몰랄 농도란 말이에요. 몰랄 농도의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이 몰랄 농도를 정확히 구할 때는 용매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고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면서 용매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죠.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할 때는 1kg당 정확한 몰수가 필요하지만 비율 관계만 따질 때는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용질의 몰수가 몇 대 몇인가를 보면 그게 몰랄 농도가 몇 대 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일단 비율만 놓고 보는 건데요. 세로선에서는 퍼센트 농도가 같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을 통일했을 때 용질의 질량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같은 용질의 질량에 대해서 몰랄 농도가 지금 2대5 비율을 지켰다. 그럼 용매의 질량을 통일했을 때 용질의 질량이 같아진다는 건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걸로 해결이 됐고 그 같은 용질의 질량에 대해서 몰수로는 2대5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정확히 묻진 않았지만 같은 질량의 용질의 몰수가 2대5라면 화학식량은 반대로 X가 2일 때 Y가 5인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세로선을 보면서 용매의 질량이 같을 때 퍼센트 농도가 같아지려면 용질의 질량도 같다. 근데 그 같은 용질에서 몰수는 2대5네. 근데 그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수치가 바뀌어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세로선에서는 용매의 질량을 통일했을 때 용질의 질량도 같아져요. 그럼 용매의 질량을 통일했을 때 같은 용질의 질량에 대해서 몰수가 2대5가 된다는 거 여기서 찾았었죠? 그럼 그게 여기서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대5 비율을 지키려면 A가 25인 겁니다. 이 부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납득이 될 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가 25면 2A는 5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50% 수액인 거니까 여기 정체가 밝혀진 거죠. 50% 수액이 되려면 물을 1kg 넣었을 때 Y가 똑같이 1kg이 되는 거고요. 이때 몰랄 농도가 10인 거니까 이걸 10몰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야지만 10몰랄 농도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자리를 놓고 보면 B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해석해 보면요. 이제는 4몰랄 농도 상황인 거니까 물이 1kg일 때 4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몰수로 10대4, 5대2의 비율이면 질량으로도 그렇죠. 그럼 Y도 5대2의 비율을 지키면서 0.4kg. 그러면 물과 Y에 대해서 질량 B는 5대2고요. B, 즉 퍼센트 농도를 구해보면 전체 질량 중에서 Y가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5대2, 그럼 전체 7 중에서 2죠. 그럼 7분의 2에 대해서 여기에 100을 곱해서 요 B에 들어갈 퍼센트 농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둘 다 구한 상황이죠. 문제에서 A분의 B라고 했으니까요. B는 7분의 200으로 구했고 A의 경우에는 25인 거니까 25로 나눠주면 25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25와 200은 나눠주면 8인 거니까요. 7분의 8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7분의 8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5번 문제 보시면 T-C 1A템에서 A 액체, B 액체 각 100g에 X 또는 Y를 녹여 만든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을 용질의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점 내림의 경우에는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고요. 몰랄 내림 상수와의 곱으로 구해지는 거죠. 용매 A와 B에 대해서 용질의 종류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용매의 질량이 일정한 가운데 정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괄호한 조건으로는 특별한 건 없고 보기들 정리해보면 기억번 몰랄 내림 상수는 A가 B보다 큰 거냐 A와 B의 몰랄 내림 상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용질의 종류가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해주면 편하겠죠? 지금은 이 자리와 이 자리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둘을 비교할 때는 지금 용매의 질량은 동일한 가운데 용질도 질량이 같은데 같은 X에 대한 거니까요. 몰랄 농도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점 내림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F는 생략하고 쓸게요. 요 두 점을 비교할 때 항상 이 용액 파트 문제는 위쪽 14번도 그렇지만 비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점을 비교할 때 같은 용매의 질량에 같은 용질의 질량, 근데 용질의 종류도 같기 때문에 똑같은 X가 2Wg이라면 용질의 몰수도 같아지면서 몰랄 농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몰랄 농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을 결정하는 건 몰랄 내림 상수고, 같은 몰랄 농도에서 어느 점 내림이 A쪽이 2배라는 건 몰랄 내림 상수도 A쪽이 2배라는 겁니다. A가 B보다 큰 거고 정확히는 A쪽에서가 2배인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니에는 T도시에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나가 가의 2배인 거냐? 이것도 또 비교네요. 나와 가를 비교하라는 건데 비슷한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린 어느 점 내림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몰랄 농도와 몰랄 내림 상수에 대한 건데 이번엔 가와 나는 같은 용매 A에 대한 거니까 몰랄 내림 상수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이 이렇게 2배 차이 나는 건 몰랄 농도로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몰랄 농도가 2배일 때 증기압력 내림도 2배가 되냐 이런 질문인 거고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오개념이죠. 우리가 몰랄 농도가 어느 점 내림을 결정하고, 물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몰랄 농도가 결정하고요. 증기압력 내림은 몰 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몰 분율과 몰랄 농도는 대소 관계는 같이 움직여도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변수 관계는 아닙니다. 즉 몰랄 농도로 고농도일 때 몰 분율로 고농도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 쪽이 몰랄 농도로 고농도니까 나 쪽에서가 몰 분율로 고농도가 되면서 증기압력 내림이 나 쪽에서가 크다. 그래서 몰랄 농도가 큰 쪽이 몰 분율도 크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비례 관계까지 성립하진 않습니다. 지금 2배라고 해서 같이 2배가 되진 않는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증기압력 내림은 몰 분율과 관련 있죠. 근데 우리가 몰 분율이라는 건 용질의 몰 분율을 생각했을 때요, 전체 몰수와 용질의 몰수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가와 나를 비교하면요, 같은 용매의 질량에 용질의 질량이 2배가 되면서 용매의 질량은 동일한데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됐으니까 몰랄 농도가 2배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점 내림도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랄 농도가 2배 되는 상황에서 용매의 질량은 동일, 용질의 몰수만 2배가 되는데 용질의 몰 분율은 용질의 몰수가 2배 되는 상황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몰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용매는 유지가 됐지만 용질의 몰수가 2배 되면 전체 몰수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용질의 몰 분율은 2배를 기준으로 그것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2배보다 작다가 되죠. 익숙하신 분은 보자마자 몰랄 농도와 몰 분율이 비례관계도 성립하냐라고 묻는 거구나, 비례관계까지 성립하진 않으니까 틀린 보기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만약에 맞는 보기로 고친다면 2배를 기준으로 그것보단 작다. 디귿번은 A 액체 200g에 Y 3Wg을 녹인 수액에 대해서 어느 점 내림이 2K도씨가 되는 거냐. 이것도 그냥 비교를 해서 풀어보면요, Y가 3Wg 녹아있는 상황, 그럼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는 이 자리를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이 자리가 Y가 3Wg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어느 점 내림이 몇 배인가를 보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지점에서의 어느 점 내림은 K인데 2K도씨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보다 어느 점 내림이 2배가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농도와 몰랄 내림 상수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리와 디귿에서 물어보는 상황과 비교해 볼게요. 이 자리는 용매 B 100g을 기준으로 용질 Y가 3Wg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용매의 질량이 100g이 아니라 200g인 거니까 이 지점과 비교했을 때 디귿은 용질의 질량은 같지만, 즉 용질의 몰수는 Y를 일정하지만 용매의 질량이 2배가 되면서 몰랄 농도는 절반이 된 거고요. 근데 몰랄 내림 상수의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는 용매가 B였지만 디귿에서 묻고 있는 건 용매가 A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풀면서 몰랄 내림 상수는 A쪽이 2배라는 걸 알았으니까 몰랄 내림 상수는 이 지점과 비교했을 때 디귿 용액은 2배가 됩니다. 그럼 몰랄 농도는 절반, 몰랄 내림 상수는 2배니까 둘을 곱해주면
어느 점 내림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EK 도씨가 되는 게 아니라 K 도씨가 되는 거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14번, 15번 다 비슷하게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용액을 두 가지 용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교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비교하면서 일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6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전체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네요. 세 분자 반응해서 세 분자가 생성되는 상황.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강철 용기에 즉 온도와 부피는 고정을 했고요. 혼합기체의 압력이 2atm이 되도록 A와 B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온도와 부피만 같은 게 아니라 전체 압력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온도, 부피, 압력까지 같은 거니까 1과 2에서 반응 전 A와 B의 몰수 총합은 같은 거고요. 주어진 자료는 반응 전 B의 몰 분율, 반응 후 C의 분합인 건데 다 2배의 차이로 주어졌네요. 방향이 반대군요. 반응 전 B의 몰 분율은 아래쪽으로 2배인 거고 반응 후 C의 분합은 위쪽으로 2배인 상황입니다. 그럼 자료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반응 전에는 A 기체와 B 기체에 대해서 같은 온도, 같은 부피에 같은 압력으로 넣었어요. 그럼 같은 몰수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몰수는 동일한 가운데 B의 몰 분율이 2배라는 건 B의 몰수도 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수의 그냥 상대값으로 풀어보면요. A와 B 기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B 기체의 몰수가 이렇게 2배라는 거 알려준 거고 또 하나는 전체 몰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A의 몰수는 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쪽으로 오면서 B기체가 2번 쪽에서가 B기체가 1몰 많은 거죠. 몰수의 상대값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1번과 2번에서 전체 몰수합이 유지가 되려면 B는 2번 쪽에서 1을 많다면 A는 1번 쪽에서가 1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정도죠. 전체 몰수는 동일한 가운데 B가 아래쪽이 1 크다. 그러면 A는 위쪽이 1 큰 거고요. 여기는 뭘 준 거냐면 반응 후 C의 분합을 줬는데 이렇게 온도와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 C의 압력비라는 건 온도 부피가 동일할 때는 부분 압력과 몰수가 비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의 부분 압력만 2배라고 준 게 아니라 C의 몰수가 2배라고 준 거예요. 근데 C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2배라고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3개 같이 다닌다고 했어요.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 화학원에서는 양적 관계에서 이걸 선형성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응 후 생성된 C의 양이 위쪽에서 2배라는 건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도 위쪽 1번 실험에서가 2배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개 반응물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건데요. 지금 몰수의 상대값으로 표시했는데 1번 실험이 2배 반응이에요. 그럼 만약에 2번 실험에서 B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했다. 즉 2 반응했다면 여기는 4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할 B가 없기 때문에 2번 실험은 B가 남는 거고 A가 한 개 반응물인 겁니다. 그럼 여기 A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1번도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물론 A는 늘고 B는 줄었기 때문에 실전이었다면 그냥 B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A가 한 개 반응물일 때는 어떻게 모순이 생기는 거냐면 A를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해주면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보단 크죠. 근데 우리가 개수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A가 여기도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하려면 이 자리가 몇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1보단 크고 1만큼 커져서 여기니까요. 그럼 B는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2보다 더 크게 반응해야 되는데 2보다 더 많은 양이 반응해 줘야 되는데요. 1밖에 없으니까 A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B가 한 개 반응물인 상황으로 B가 전체 반응한 거죠. 그럼 B가 1만큼 반응했다. 그럼 이제 남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요. 위쪽이 2배 반응인 거니까요. 아래쪽은 0.5만 반응해 줘야 되고 A와 B는 2대1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여기 A가 한 개 반응물이었는데 B가 0.5 반응했다면 A는 절반 0.25 반응하는 거예요. 0.25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0.25가 반응해야지만 2번에서 A가 한 개 반응물 그러면 이쪽은 검산이 되는 게요. 여기서 1 커져서 1.25라고 했는데 우리가 A의 양과 B의 양을 합해서 전체 몰수가 처음에 동일했어야 되죠. 둘을 더하면 2.25 여기도 2.25인 게 간단하게 검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구한 상황이 되는 게 반응 전 B의 몰 분율을 물어봤는데 1.25, 4분의 5와 4분의 4인 거니까요. 5대 4 비율인 거죠. 5대 4로 있으니까 B의 몰 분율은 전체 9 중에서 4, 9분의 4에 해당합니다. A를 9분의 4로 찾을 수가 있고요. B의 경우에는 반응 후 C의 부분 압력에 대한 건데요. 어차피 온도 부피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반응 전 상황에 생각해 보면
전체 압력 EATM 이거 써주면 되겠죠? 전체 압력 중에서 B를 그냥 찾을게요. B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요. B의 몰 분율이 9분의 4. 여기 A가 9분의 4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B의 몰 분율이 9분의 4라면 여기에 전체 압력 EATM을 곱해서 반응 전 B의 분압이 9분의 8ATM이에요. 전체 압력 EATM에 B의 몰 분율 9분의 4를 곱해줬습니다. 근데 9분의 8ATM으로 그만큼 반응해 준 거죠. 온도와 부피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그냥 부분 압력의 B가 몰수 B예요. 그럼 B와 C를 놓고 봤을 때는 몰수로 2대1, 그럼 압력으로도 2대1이기 때문에 B가 9분의 8 반응했으면 C는 절반에 해당하는 9분의 4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B는 9분의 4 ATM이 되는 거고, A가 9분의 4였는데 B도 9분의 4로 구해지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9분의 4와 9분의 4를 더해주면 9분의 8로 정리가 되는 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 2페이지에 비해서는 확실히 3페이지가 문항수도 많고 조금 복잡한 형태, 특히나 오른쪽에 이제 농도들이 들어가는 게 정석적으로 너무 하나하나 계산을 했을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들이어서 여기서 좀 시간이 소요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문제들 쭉 풀어봤고요. 잠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 남아있는 네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A와 C에 대해서는 개수를 1대 2로 제시한 거고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 왼쪽이 초기 상태인 거고, 표는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표형 상태에 대한 자료네요. 이 표는 표형 상태, 왼쪽은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를 20이라고 제시했고요. 왼쪽에서 반응 지수를 준 거죠. 최종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표의 자료를 가지고 표형상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네요. 일단 A와 C에 대해서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인 거니까요. A와 C를 쫓아가야 되고, A와 C의 몰수가 처음에 초기에는 C가 3배였는데 지금 몰 분율을 제시하고 있죠. 몰 분율을 통해서 몰수비를 구해보면 A와 C에 대해서 이제는 A가 몰수로 2배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C보다 A가 몰수로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역반응을 한 상황이고요. 역반응을 얼마나 했냐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니까 사실 뭐 정석대로 3x에서 개수를 고려하면 뭐 2y만큼 빠지고 얘는 y만큼 생성이 돼서 C에 비해서 A가 2배라고 해서 y가 몇 x인가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지금은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그냥 A가 1대 3대 3이라고 했을 때 x만큼 생성이 돼서 A가 2x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주면 x만큼 반응한 거죠. 그럼 C는 2x만큼 빠져서 이 자리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수가 C의 몰수의 2배가 되는 건데 너무 정석적인 풀이로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게 아닐까 이런 심정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대입해보고 그게 성립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좀 시간을 줄이려면 필요한 뭐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입해보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로 그냥 X만큼 반응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C와 B에 대해서는 몰수가 또 5배 차이인 거죠. 이 자리가 5x라고 찾게 되고, 그러면 B의 개수도 찾은 게 C가 2x만큼 반응했을 때 B도 2x만큼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B와 C의 개수가 같아지면서 B가 2라는 거 찾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몰수의 이제 반응 지수가 20이라는 걸 이용해서 X의 정확한 몰수를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연습을 앞쪽에서 많이 했었죠. 지금처럼 표형상수를 써야 될 때 몰수를 먼저 쓰고 부피로 나눠 쓰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비율을 먼저 쓰고 정확한 농도를 나중에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B와 C에 대해서 기체 분자수가 동일하게 맞춰 놓고요. B, C는 비율로 쓰고 A만 정확한 농도를 써주는 방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반응 지수가 20이라고 했는데 B와 C에 대해서는 비율이 1대 1인 거니까요. 그냥 B와 C는 1 또는 뭐 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개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1인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였죠. 여기에 A만 정확한 농도를 써줘야 되는데 정확한 농도는 2분의 x인데 반응물 쪽에 남기 때문에 역수 취해서 x분의 2를 써줘야 돼요. 이 값이 20인 거고 여기서 x는 하고 정리해주면 20이 넘어오면서 10분의 1, 즉 0.1이 됩니다. x가 0.1이 되면 평형에서의 몰수가 그대로 0.2몰, 0.5몰, 0.1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죠. k도 그냥 여기에 바로 써볼게요. K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B하고 C는 비율만 가지고 쓸게요. 5대 1의 비율인데 개수가 2인 거니까 제곱을 해서 25분의 1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A의 정확한 농도, 반응물 쪽에 남기 때문에 A의 정확한 농도만 역수배 해주면 됩니다. A의 정확한 농도는 2리터에 0.2몰인 거니까 10분의 1 몰 농도가 되는 거고 역수배해서 1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25분의 12자 5분의 2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5분의 2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 PATM에서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 개수가 또 명확하네요. 2대 1대 2의 반응입니다. 가는 T1 켈빈에서 실린더에 A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고 다는 온도를 T2로 바꿔서 다시 한번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다. 가가 초기 상태고 나와 다는 평형 상태인 거고요. 다에서 C의 분압이 7분의 2P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네요. 차례로 주어진 자료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인 거니까 부피비가 그대로 몰수비가 돼요. 1리터에서 3분의 4리터로 3분의 4배가 됐다는 건 몰수도 3분의 4배. 그럼 A가 3몰일 때 오른쪽으로 오면서 전체 4몰이 있다는 거고요. 앞쪽에 몰수를 써볼게요. 3몰의 A에서 전체 4몰이 된 거고. 그러면 1만큼 증가한 건데 지금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가 1 증가한 거죠. 그럼 개수대로 그대로 반응해 준 거네요. 그럼 A는 2만큼 반응해서 3에서 2 빠지면 1이 되고요. B는 1이 되고 C는 2가 되면서 전체 3몰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럼 나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찾았고요. 나에서 다로 넘어가면서는 온도를 바꿨고 다시 한번 반응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때 C의 부분 압력을 제시했는데 전체 압력이 있는 가운데 부분 압력을 줬기 때문에 C의 몰 분율을 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정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C의 몰 분율을 7분의 2라고 제시했잖아요. 근데 C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면 상황이 A만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요. B하고 C가 1대2로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개수비대로 1대2로 존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정반응을 하든 역반응을 하든 다시 한번 1대2로 더해지거나 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B와 C가 1대2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 B, C 없이 A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러면 정반응을 어느 정도 했든 B하고 C는 1대2로 존재하는 상황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부터 그냥 여기로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도 어차피 더해지면 그러니까 정반응을 해서 더해졌을 때도 X, 2X 더해지면서 여전히 1대2 비율을 지키지만 이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빼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1대2 비율인 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찾았으면 좀 편하게 푸셨을 것 같은데 C의 부분 압력이자 C의 몰 분율을 준 건데 사실은 C만 준 게 아니라요. C가 7분의 2라고 제시하는 상황에서 몰 분율이요. B도 같이 준 거예요. 1대2로 존재하기 때문에 B는 7분의 1이라고 준 거고 A도 그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전체 몰 분율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7분의 4라고 주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다해서 A, B, C의 몰수 B를 준 겁니다. A, B, C의 몰수에 대한 비율이 지금 노란색은 진짜 몰수인 거니까 헷갈리니까요. 그냥 비율만 놓고 오면 4대 1대 2의 비율을 준 거고요. 이렇게 내가 몰수의 상대값을 알고 있을 때 정확한 몰수하고 실제값에 맞춰서 대응을 시키는 거 이건 편하게 하실 때는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면 좀 편한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A로만 다 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B하고 C가 없어지도록 A로 바꿔주게 되면 1, 2만큼 반응하면 개수만큼 반응한 거니까 A가 2만큼 생기면서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상대값에서는 A로 다 모았을 때 지금 6인 상황인데 실제는 A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3몰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파란색은 실제 몰수로 바꾸는 상황에서는 절반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의 절반이 실제 몰수입니다. 앞쪽에 2와 그럼 절반에 해당하는 0.5와 2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또는 A하고 C에서 찾으셔도 돼요. 지금 앞에서도 비슷한 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B를 제외하고 A와 C는 개수가 같기 때문에 A와 C의 몰수 총합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반응을 정반응을 했든 역반응을 했든 A와 C의 몰수 총합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1과 2를 합해서 A와 C는 총 3몰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바꾸지 않았더라도 A와 C를 합해서 3몰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6이죠. 그럼 내가 쓰고 있는 상대값의 절반이 실제 몰수구나 하면서 여기서 바로 절반에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본인한테 편한 방식으로 아무튼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확한 다에서의 몰수를 찾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체 몰수가 이제는 3.5몰이 되는데 압력이 유지가 되고 부피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온도가 바뀐 상황에서 몰수하고 온도는 우리가 PV는 nRT 식에서요. 몰수하고 온도는 반비례한 게 있어요. PV는 nRT 식에서 압력과 부피가 유지되는 상황이고 부피도 유지되고 압력도 유지되죠. 이때 R은 상수고 N과 T는 서로 간의 반비례 관계인 거죠. 그래서 몰수가 지금 8대 7의 비율이라면 온도는 7대 8의 비율입니다. T1이 7일 때 T2는 8이 되면서 온도에 대한 비율 관계를 찾은 거고요.
굳이 사실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냐면, 만약에 온도가 유지가 됐다면 몰수가 이렇게 8대 7의 비율로 8분의 7배가 되면 부피도 8분의 7배로 줄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였다면 부피가 8분의 7배로 줄어야 되는데, 지금 부피를 유지하려면 온도가 7분의 8배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7대 8의 비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써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 중에서 어쩌다 보니까 디귿을 먼저 풀었네요. T1과 T2에 대한 비율 관계가 지금 7분의 8인 거죠. 8분의 9가 아니라 7분의 8.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기억번 발열 반응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 온도를 바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 변화를 보면서 온도를 높였다는 걸 찾았어요. 온도를 높여준 상황이고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 르샤틀레 원리에 의해서 평형에서 온도를 높인 거니까 흡열 반응을 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였을 때 흡열 반응을 하는 게 확실하고, 근데 그게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의 문제에서 지금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역반응을 한 겁니다. A가 늘고 B하고 C는 줄어든 상태죠. 근데 흡열 반응을 했는데 그게 역반응이라는 걸 찾았고, 역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니까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정반응의 델타 H 값은 음수로 나와야 됩니다. 델타 H 값은 음수,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T1과 T2 켈빈에서 평형상수의 비율을 묻고 있어요. 평형은 지금 나와 다에서 정확한 몰수를 찾아놨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몰수를 찾아놨고 부피가 명확한 상황이죠. 그럼 평형상수를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또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쓰는 방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몰수로 평형상수를 먼저 써놓고 부피에 대해서 지수는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 지금은 2 빼기 3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는 지수 자리에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를 빼준 게 들어가면서 몰수로 평형상수를 써주고 부피로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평형상수 쓰는 방식도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비율 관계만 따지는 거니까요. 부피가 동일하다는 게 나오면 어차피 뒤쪽에 반응식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부피에 의해서 보정해주는 부분은 동일하겠죠. 그러면 평형상수의 비율은 그냥 몰수로 나타낸 평형상수의 비율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T1 켈빈에서 이 왼쪽에서 몰수로 평형상수를 써보면 1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1이 아닌 것만 계산해주면 2의 제곱 형태가 되면서 4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평형상수를 써주면 마찬가지로 1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몰수로 2몰과 0.5몰만 가지고 계산해주면 분모의 2의 제곱 4가 들어가고 분자의 0.5가 들어가니까 8분의 1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비율만 놓고 보면 32대 1의 비율인 거죠. 평형상수는 T1 켈빈과 T2 켈빈에서 32배, 3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는 명확하게 2대 4대 1로 제시되어 있고 1차 반응이라는 것도 제시되어 있네요. 가는 강철 용기에 A와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체의 전체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T일 때 B의 분압을 CATM이라고 제시했고 C-B를 묻고 있네요. B는 이 헬륨의 압력에 대한 거고요. 지금 T만큼 지났을 때 또 ET만큼 지난 상황에서 전체 압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반감기를 찾기 위해서 반응한 반응물의 양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게 두 개 더 있죠.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반응은 전체 압력이 전체 몰수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 변화를 보면 5분의 7에서 5분의 8로 바뀌면서 5분의 1이 늘었고요. 처음에 T만큼 지났을 때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뭐 1차 반응인 거니까 반감기를 처음에 T가 아닐까 이런 심증을 가지고 분석하겠죠. 여기서 넘어갈 때 그 변화가 지금은 5분의 8이면 20분의 3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0분의 35가 되니까 두 번째 이 늘어난 전체 압력의 변화는 20분의 3인데 처음에 T가 반감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압력의 변화이자 전체 몰수의 변화가 T만큼 지났을 때 5분의 1이다. 그럼 그 다음 T는 절반에 해당하는 10분의 1, 그 다음 T는 20분의 1이 될 텐데 이 T에서 지금 3T, 4T를 거쳐가는 거니까 만약에 T가 반감기였다면 반감기를 두 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거쳐갔을 때의 결과예요. 근데 20분의 3이 우리가 예상하던 그 결과네요. 지금 20분의 3은 처음에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2T에서 3T로 갈 때 절반에 해당하는 10분의 1, 그리고 3T에서 4T로 갈 때 다시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분의 1만큼 전체 압력이 변하면서 둘을 더해서 20분의 3만큼 변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반감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T,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 전체 압력도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T에서 ET로 갈 때 5분의 1이었다면 첫 번째 반감기 기간에 해당하는 0부터 T까지는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5분의 2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2만큼 처음 0부터 T 사이에 늘었던 거고 그 다음에 T에서 ET는 그거의 절반 5분의 1이었겠죠. 그럼 전체 압력의 첫 시작은 1atm부터 시작했던 거니까요. 지금 AATM과 BATM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을 더해서 1atm이라는 걸 먼저 찾아준 거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0부터 t까지의 상황에서 전체가 5분의 2가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 몰수의 변화는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수대로 반응하게 되면 2에서 5가 되면서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전체 변화는 3입니다. 근데 지금은 5분의 2라고 해주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 암산을 해도 될까요? 지금 3에서 5분의 2라고 해주면 개수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그거의 15분의 2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몇 배 반응인지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원래 개수대로 반응하면 3이 증가하는 건데 첫 번째 반감기 동안 전체 변화는 3이 아니라 5분의 2인 거니까 3에서 5분의 2가 되려면 15분의 2배 그러니까 15분의 2배에 해당하는 반응을 해준 겁니다. 개수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개수의 15분의 2배 개수의 15분의 2배니까요 A는 개수의 15분의 2배를 해주면 15분의 4만큼 반응을 해준 거죠. A가 15분의 4만큼 첫 번째 반감기에서 반응한 건데 그 15분의 4가 그럼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절반인 거잖아요. 즉 A가 15분의 8atm이 있어야지만 이거의 절반 15분의 4만큼 반응하게 되고 15분의 4가 개수를 기준으로 15분의 2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A를 15분의 8이라고 찾을 수 있으면 B는 자연스럽게 더해서 1atm인 거니까요. 15분의 7atm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B를 먼저 찾은 거죠. B의 경우에는 15분의 7이라고 찾았고요. C를 찾아줘야 되는데 C는 ET일 때 B의 분압이네요. 어차피 개수가 명확한 거니까 ET가 될 때까지 A가 얼마 없어졌는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A는 15분의 8을 기준으로 ET는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예요. 그럼 반감기가 2번 지났다면 A는 초기항의 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4분의 1이라면 15분의 2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럼 A만 놓고 보면 15분의 6이 반응한 거고 ET까지 오는 동안요. 그럼 B는 그거의 2배 15분의 12가 생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C 자리는 15분의 12가 됩니다.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니까 약분하지 않고 계산할게요. 그럼 15분의 12에서 15분의 7을 빼주는 거니까 15분의 5가 되는 거고요.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C-B는 3분의 1.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항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1대2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 A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실린더 속의 A의 몰 분율, 실린더 속의 A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고 강철 용기 속 B의 몰 농도를 X몰 농도라고 제시했네요. 이건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개수는 1대2로 주어진 상태고요. 평형 상태를 기준으로 실린더 속에서 A의 몰 분율을 적고 강철 용기 속에서 B의 몰 농도 우리가 구해야 될 자료입니다. 보기들이 있고요. 괄호한 조건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 조건만 가지고 풀어보라는 거고 지금은 1몰 농도의 1리터면 A가 1몰이 있는 상태인 거고요. PATM이라고 제시했는데 여기도 이 PATM, P를 이용해서 주고 있으니까요. 그냥 P는 1atm 기준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머릿속으로는 P는 무시하고 그냥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atm 1리터, PV 값도 그냥 몰수처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끼리 약속을 할 때는 P를 1로 생각했을 때 PV 값이자 정확한 몰수가 지금 1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선 PV 값이 2인 거니까 오른쪽에 A의 정확한 몰수는 2몰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몰수를 제가 표시했고 이때 부피도 주어진 상황인 거니까 정확하게 평형상수도 구하라고 한 거군요. 좀 정리해보면요. 일단 실린더 속에서 왼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라면 B의 몰 분율은 3분의 2. A와 B가 1대2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고요. A와 B가 1대2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A가 1몰에서 A는 1 빼기 X가 되고 B는 2X가 된다라고 해서 1대2 되는 걸 방정식으로 찾아도 되지만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바로 그냥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A가 0.5가 되면서 B가 1이 되면 그게 1대2 비율을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복잡하니까 그냥 A의 몰수, B의 몰수의 형태로 써볼게요.
A가 0.5몰, B가 1몰이 되는 상황에서 A의 몰 분율이 3분의 1, B의 몰 분율이 3분의 2가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 1.5몰이 된 건데 그럼 우리가 PV 값을 몰수처럼 쓰고 있으니까 PV가 1.5, 1atm 기준으로 V가 그럼 1.5가 된 거죠. 지금 1.5리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냥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몰수가 1.5배가 됐으니까 부피가 1.5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확한 몰수와 부피가 있으니까 여기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 평형상수를 구해보면 지금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K값 쓸 수 있죠.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연습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농도를 가지고 써도 되지만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쓰는 방식도 있고 또는 비율 따로 정확한 농도 따로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연습 차원을 써보면 만약에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쓰겠다. 그럼 몰수로 평형상수를 한번 쓰는 거예요. 1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0.5만 가지고 0.5분의 1이 되면서 몰수로 쓴 평형상수는 2가 되고요. 부피로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 1.5에 대해서 지수는 반응 빼기 생성물 그럼 마이너스 1승인 거니까 1.5가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3분의 4라고 찾아주셔도 되고 또는 얘를 어떻게 따질 수도 있는 거냐면 비율 한번 정확한 농도 한번 비율로 1대 2인 거니까요 2라고 한번 써놓고요 A하고 B 하나는 차증인 거 A하고 B 하나는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처럼 생각하면서 비율 한번 써준 거예요. 그리고 B가 생성물 쪽에 하나가 남죠. 그래서 B의 정확한 농도 한 번이 필요합니다. 지금 B의 정확한 농도는 1.5분의 1, 3분의 2인 거니까 3분의 1을 써주면서 이렇게 3분의 4라고 찾아도 됩니다. T에서 K는 2가 아니라 3분의 4인 거예요. 평형상수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X가 3분의 4냐라고 물어봤는데 강철 용기 속에 B의 몰농도를 묻고 있네요. 1리터인 거니까 몰농도이자 몰수에 대한 거고요. 이건 그냥 대입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B의 몰수가 3분의 3몰이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2에서 시작해서 B의 몰수가 3분의 4가 됐다면 B가 3분의 4만큼 생기려면 A는 3분의 2가 없어진 거죠. 2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A가 3분의 2 몰만큼 없어진 거고 2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A도 3분의 4몰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강철 용기인 거니까 1리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대 1인 거니까 여기서 Q값을 구해보면 1대 1인 거니까 1을 쓰고 B의 정확한 농도 3분의 4를 써주게 되는데 그럼 Q값이 3분의 4가 되면서 그냥 니은이 맞는 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가 3분의 4냐라고 묻길래 3분의 4라고 놓고 Q값을 구해보니까 그게 평형상수 K값을 만족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실전에선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고요. 그래도 정확히 한번 푼다라고 했을 때는 A가 2몰이라고 했을 때 지금 A가 2B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A가 2몰에서 시작해서 X는 미지수로 있으니까요. 그냥 Y로 풀어볼까요? 그러면 A가 2-Y가 되면 B는 2Y가 되면서요. 이게 평형에서의 값이고 어차피 1리터인 건 고정이죠. 그럼 여기서 평형상수 K는 3분의 4를 만족하는 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써보면 어차피 1리터인 거니까 몰수로 그대로 써도 되네요. 2-Y분의 4Y 제곱 형태가 되고 4는 약분시켜주고 나면 3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 됩니다. 간단한 인수분해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Y가 3분의 2로 나오게 돼요. 그럼 Y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3분의 4, 3분의 4가 되면서 이렇게 정확히 풀어서 니은번 보기를 맞는 보기라고 해도 되지만 실전에선 대입해서 풀이하는 게 더 좋았을 문제고요. 마지막 디귿은 꼭지를 연 후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3분의 13리터보다 작은 거냐 여러 번 풀이했던 보기죠. QK 비교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QK 비교를 위해서요. 꼭지를 열었을 때 직후의 상황을 보면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지금 꼭지를 연 직후의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실린더 상황이고 이게 강철 용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체 몰수이자 전체 PV 값이 3분의 8에 여긴 3분의 4.5죠. 그럼 3분의 12.5예요. 보통은 이게 3분의 12.5리터보다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데 지금 꼭지를 연 직후에는 부피가 3분의 13이 아니라 3분의 12.5이기 때문에 꼭지를 연 직후에 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피가 3분의 13리터가 되는 곳에 가져다 두고 거기서 QK 비교를 해서 정반응할지 역반응할지를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3분의 13리터면 우리가 PV 값이자 몰수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1atm 3분의 13리터 그럼 3분의 13몰이 되는 곳으로 일단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QK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3분의 13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A가 2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찾으려면 귀찮으니까요. 저는 그냥 초기부터 시작해서 3분의 13을 찾아볼게요. 그럼 A가 초기에 3이 있었던 거고요. B는 0인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전체가 3이었는데 이제 전체가 3분의 13이 되려면 3에서 3분의 13이 되는 거니까 전체가 3분의 4만큼 는 겁니다.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 증가하는 건데 전체의 3분의 4가 늘려면 개수의 3분의 4배 반응이죠. 개수의 3분의 4배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3분의 4만큼 반응해주면 A는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개수의 3분의 4배 반응했다. 그럼 B는 3분의 8이 되면서 이렇게 풀어야지만 전체 몰수 3분의 13몰에 전체 부피 3분의 13리터를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QK 비교를 해볼게요. 살짝 여기 지우고 정리해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Q값을 구해보면요. Q값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율 한번 5분의 8로 써주고 정확한 농도 한번 B의 농도를 남겨 써볼게요. B의 농도는 13분의 8. 그럼 Q값이 65분의 64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K값은 3분의 4였으니까 K값과 비교해주면 Q값이 작은 상태입니다. Q가 K보다 작은 상태인 거니까 정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3분의 13리터가 되는 곳에 가져다 두니까 거기서 표형이 아니라 정반응을 더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정반응은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3분의 13리터보다 기체의 몰수가 커지면서 부피도 커지게 되겠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6평 문제다 보니까 평형 파트의 문제나 기체 파트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평형 파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평형 상수를 쓰는 방식을 좀 잘 익혀놔야지만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쓰는 방식하고 비율 따로 정확한 농도 한번 쓰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KP도 배웠었죠. 압력을 이용한 평형 상수까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도구들을 알고 있으면 중간 과정에서의 계산을 좀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23학년도 6월 화학2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